나이 드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천천히 늙는 건 가능합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어떻게 나이 들어가느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정말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책 기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노화 막을 수는 없어도 늦출 수는 있다. 노화 해방입니다. 이 책은 노화가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과학적으로 파헤치고 우리가 더 건강하고 천천히 나이 들기 위해 해야 할 구체적인 습관들을 알려줍니다. 장수마을 사람들의 공통점부터 게놈과 후생유전화, 환경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까지 노화를 단순한 운명이 아닌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특히 장수 유전자는 없다는 이 책의 메시지는 삶의 방식이 곧 노화를 결정짓는다는 강력한 깨달음을 줍니다. 식습관, 운동, 사회적 관계, 자연과의 연결,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생활이 바로 노화의 시계바늘을 조절하는 열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책이 말하는 노화 시계를 되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고 과연 우리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춘 사람들의 비밀. 우리는 노화 앞에서 동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노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즉 물려받은 유전자 변이나 유전체는 장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활 방식과 연결된 후성 유전체입니다. 배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세포들은 각자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가 220여 가지 서로 다른 세포 유형으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후성 유전체가 조정되며 이는 평생에 걸쳐 계속 변화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변화와 세포 노화 지표를 통해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고 노화 속도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노화를 늦추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능한 한 건강을 오래 유지하면서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00세 이상 장수하는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대부분 평생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마치 시간을 거스른 듯 오래 살아가고 있는 특별한 지역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그들의 장수 비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의 낙원 블루존을 찾아서. 사르데냐 바르바자. 사르데냐의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은 유럽 평균보다 5배나 높습니다. 이 섬의 첫 번째 블루존은 산악지역 바르바자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곳은 바르자바 지역의 누오르주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100세 이상 남성이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 인구 10만 명당 31명이 100세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지 마을의 경우에는 5명 중 1명이 90세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리적 고립으로 인해 외부인 유입이 제한되고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연구진은 이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염증, 암, 심장 관련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사르데냐 주민들에게서 특별한 유전적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른 100세 인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연구진은 장수의 비결로 유전보다는 환경, 생활 방식, 식습관, 사회적 유대관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르데냐 주민들에게 장수의 비결을 물으면 대부분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령자들이 요양원이 아닌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실시한 한 연구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고령자들이 더 뛰어난 회복력을 보이며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사르데냐의 100세 이상 고령자들은 대부분 평생 동안 농부나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즉, 야외에서 꾸준히 신체 활동을 해야 하는 환경입니다. 게다가 알코올과 담배는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식단은 흔히 지중해식 식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수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르데냐의 기후와 비옥한 토양은 식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육류는 주 1회 이하로 제한하며 대신 다양한 채소를 풍부하게 섭취합니다. 토마토, 가지, 콩, 통밀빵과 함께 방목해서 키운 양에서 얻은 페코리노 치즈와 올리브 오일, 폴리페놀이 풍부한 현지 와인이 주로 식탁에 오릅니다. 이들은 특별한 영양지도 없이도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식사를 평생 유지해 왔습니다. 사르데냐에 관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이고 적당한 신체 활동, 가족 및 이웃과의 긴밀한 유대가 장수의 핵심 요소로 보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장수의 비결이 꼭 사르데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오키나와. 일본은 세계에서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일본은 110세 이상 초백세인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본에서 100세 이상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은 남서쪽의 오키나와 군도입니다. 이곳에서는 1만 명당 6.5명이 100세를 넘길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미국의 1.73명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오키나와 여성은 북미 여성보다 100세까지 살 확률이 3배나 높습니다. 사르데냐와 마찬가지로 오키나와 식단도 식물성 식품이 중심을 이룹니다. 잎채소와 고구마, 생선과 해산물이 주요 식재료입니다. 100세를 넘긴 오키나와 사람 대부분은 평생 자신의 정원에서 채소를 가꾸며 적절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스트레스가 적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키나와의 전통 식사법인 하라하치부는 유교 사상에 기반을 둔 것으로 배부르기 전에 식사를 멈추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권장 수치보다 약 25에서 30% 적게 칼로리를 섭취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일일 활동량이 적은 편인 키 180cm, 체중 80kg의 남성이 하루에 약 2000에서 2500칼로리를 섭취한다고 했을 때 하라치부를 실천한다면 이보다 약 750칼로리 정도를 덜 먹게 됩니다. 이는 다소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적절한 칼로리 제한은 심혈관 질환과 특정암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키나와 고령자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매우 활동적인 생활을 들 수 있습니다. 모아이라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끈끈한 사회적 유대를 유지합니다. 또한 이키가이라는 삶의 목적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매일 아침 기꺼이 일어나게 하는 이유가 되어줍니다. 섬 전체가 활발한 사교 활동으로 가득하며 정원 가꾸기나 산책 같은 가벼운 신체 활동이 일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
오키나와 주민들의 식단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해조류와 강황 섭취는 줄어들고 우유와 육류 소비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생선, 두부, 현미, 녹차, 마늘과 같은 전통적인 건강식품은 여전히 식단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이카리아. 에게해 동부의 작은 섬, 이카리아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곳입니다. 2050년까지 이 섬의 주민 셋 중 한 명이 90세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같은 시기 유럽 전역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3분의 1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과 비교하면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의 발생률이 그리스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8천여 명의 섬 주민들은 여유롭게 늦잠을 즐기며 대부분 시계 없이 살아갑니다. 이들의 하루는 채소밭을 가꾸고 이웃을 만나 식사를 즐기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대도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여유로운 삶이 이들의 장수 비결로 꼽힙니다. 2009년에는 이카리아 주민의 13%가 80세를 넘겼는데, 이는 그리스 평균인 5%와 세계 평균인 1%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심지어 주민 3명 중 1명은 90세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다른 블루존 지역처럼 이카리아 역시 지중해식 식단을 따릅니다. 신선한 잎채소와 각종 채소, 콩류와 완두콩, 제철 과일, 올리브 오일이 식단의 중심을 이루며 여기에 생선과 염소 우유, 유제품을 더하고 아주 가끔 양고기를 곁들입니다. 이카리아 주민들이 설탕 대신 꿀을 먹는다는 사실은 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또한 매일 커피와 레드 와인을 즐기고 로즈메리, 세이지, 오레가노, 쑥으로 만든 허브차를 마십니다. 또한 그리스 정교회의 전통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식을 실천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칼로리 제한으로 이어지며 오키나와의 하라하치부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지중해식 식단이 신체와 정신 건강을 높인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이카리아를 포함한 세블루존 지역의 사례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더욱 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블루존에서 발견한 장수 비결.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위험을 특정 혈액 지표를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혈액 수치 이상은 식단, 신체 활동, 사회적 관계, 스트레스 수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블루존에서 발견한 장수의 핵심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겨 균형이 무너지면 노화가 가속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장수의 비결로 알려진 이 네 가지 핵심 요소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단.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 하루에 5가지 이상의 과일과 채소 및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식단이 세포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생물학적 나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최근에서야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블루존 식단이 건강 수명을 얼마나 연장시키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리 제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는 자연스럽게 칼로리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칼로리 제한은 수세기 동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의학계는 적게 먹기와 오래 살기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처음부터 주목해 왔습니다. 블루존으로 알려진 장수 지역 주민들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건강에 좋은 식단이 일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지중해식 식단은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최근에는 운동선수들도 체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이 식단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의 하라하치부 식습관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은 배가 부르기 전에 식사를 멈춥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채소와 생선을 많이 먹고 육류와 설탕을 최대한 적게 먹습니다. 이러한 식단은 약 25에서 30%의 칼로리를 감량하는 효과가 있으며 지중해식 식단과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하지만 칼로리 제한의 효과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예쁜 꼬마 선충부터 생쥐, 인간과 가까운 영장류에 이르기까지 실험 대상이 너무도 다양하고 실험마다 칼로리 제한의 정도와 시작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확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칼로리가 같더라도 섭취한 음식이 달라서 단순 비교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칼로리 제한이 건강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논란 자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은 새로운 연구 방향과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평생 동안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평균보다 30% 적게 칼로리를 섭취하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인간을 포함한 여러 동물을 통해서도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을 위해 알아봐야 할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단식입니다. 단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영양소 섭취를 완전히 중단한 뒤에 다시 식사를 시작하는 간헐적 단식과 며칠 연속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지속적 단식입니다. 단식은 1980년대에 식사조절법으로 등장했으며 현재는 칼로리 제한과 함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단식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여러 동물 실험에서 간헐적 단식은 수명을 늘리고 건강을 개선하며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칼로리를 제한했을 때 분자와 세포에서 볼 수 있는 변화와 동일합니다. 칼로리 제한이나 단식으로 자가포식을 활성화하면 세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세포 회춘 효과로 때로는 새로운 세포 생산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췌장에서 자가포식이 활성화되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근육 세포 생산을 도와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단식을 이어가면 우리 몸은 그 상태에 적응합니다. 그러면서 간에서 생성되는 지방산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생산 체계를 구축합니다. 체내 지방이 충분하다면 이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만약 단식이 지나치게 길어져서 지방이 줄어들면 그 후에는 단백질 저장고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고령자라면 이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속적 단식은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인슐린 수치를 낮춰 혈액 상태를 개선합니다. 혈압과 심박수가 감소하고 소화기관이 휴식을 취하며 신체 기능과 호흡이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도 줄어듭니다. 물론 간헐적 단식만으로도 체내에 저장돼 있던 당분을 소모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끔 대사 시스템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칼로리 제한과 단식 모두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늦추고 때로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게다가 비교적 실천하기도 쉽습니다. 다만 이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며 유전적 특징, 시작 시기, 단식 기간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지중해식 식단은 흔히 다이어트 식단으로 오해받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칼로리 줄이기를 목적으로 한 식단은 아닙니다.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그 건강한 식단을 완성시켜주는 것은 다 함께 식사하는 문화와 사회적 교류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블루존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났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유도 바로 이런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과일, 채소, 올리브 오일, 콩류, 곡물, 견과류, 씨앗 등 식물성 식품과 생선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식사 중에는 레드 와인을 적당히 곁들이기도 합니다. 반면 붉은 고기, 고지방 유제품, 가공식품은 식탁에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성 덕분에 지중해식 식단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폴리페놀, 섬유질, 질산염, 단일 및 다중불포화 지방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양소는 각각 또는 함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나이와 관련된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신경퇴행성 질환, 암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식단이 전반적인 건강과 수명 연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역학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15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종합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을 적당한 수준으로만 실천해도 평균 10% 정도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지중해식 식단을 9단계로 설정했을 때 2단계 수준으로만 실천해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신체 활동. 운동이 건강에 이롭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블루존 주민들의 생활에서도 운동은 빼놓을 수 없는 일과입니다. 호주 본드 대학교 의과학부 연구진이 200편의 논문을 엄격히 분석한 결과 블루존 주민들은 매우 활동적인 생활을 즐기지만 그 활동의 80% 이상이 중간 정도의 강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활동들은 주로 야외에서 즐기는 취미생활, 가사일, 농사일 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은퇴 연령 이후에도 일을 했고 그러한 육체 노동이 활력 유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르데냐의 고령자들은 주일에서 4회 정도 정원을 가꾸고 일주일에 평균 1.7에서 2.3시간을 야외 활동에 할애했습니다. 양치기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15.2% 정도의 경사면을 오르내리며 하루 약 12.4km를 걸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매일 30에서 40분 동안 적당한 강도의 걷기를 권장하는데 하루 만보 걷기가 건강에 미치는 이점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루존 주민들의 활동량은 이미 이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90세를 넘긴 남성들도 하루에 약 12,110보, 여성들은 약 12,799보를 걸었으며 이러한 활동을 주 3회 이상 꾸준히 유지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거의 휴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에 90세 이상 남성들이 하루 동안 앉아 있는 시간은 90에서 120분, 여성의 경우에는 60에서 240분에 불과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TV 시청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 스포츠의학회가 권장하는 하루 30분 중간 강도의 운동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반면 프랑스에서 30년간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하루 평균 5시간에서 9시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중 3.3시간은 앉아서 취미 활동을 하는 시간이고 나머지 3.3시간은 TV 시청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대 사회가 어릴 적부터 심어놓은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편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이러한 자식 생활 중심적인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습관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운동이 세포 생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운동을 통해 생물학적 나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루존 주민들처럼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수록 더 좋을 뿐입니다. 나이와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블루존의 백세인들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다양한 신체 활동을 적절한 강도로 지속하며 신체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는 세포 손상을 줄이고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블루존 주민들은 평생 무의식적으로 현대의학이 권장하는 공식 건강 지침을 실천하며 살아온 듯합니다. 이 지침은 기본적인 상식에 기반합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의 최신 지침에 따르면 신체 활동은 유산소 운동, 근력 강화, 지구력 훈련, 유연성 및 신경운동 훈련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운동 강도와 시간은 개인의 신체 상태, 선호도,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체력이 약한 사람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평소 활동량이 적거나 신체장애 혹은 만성질환 등으로 체력이 약한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으로 기초 체력을 먼저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라면 유산소 운동에 앞서 근력과 지구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이나 만성질환, 합병증으로 인해 최소한의 운동 권장량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자식 생활을 피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을 통해 신체 건강을 높여야 합니다. 이처럼 운동은 균형 잡힌 식단과 더불어 건강한 세포를 유지하고 노화와 질병을 늦추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면. 바쁜 하루를 보낸 뒤 숙면을 취하면 배터리를 충전한 것처럼 몸과 마음이 재충전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약 3분의 1을 수면으로 보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수면은 기억과 학습은 물론 다양한 생리적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수면 시간은 줄어듭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적정 수면 시간은 평균 6.5시간에서 7시간으로 일반 성인의 7시간에서 9시간보다 짧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과 같은 수면 문제를 겪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밤중에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수면 주기가 더 짧고 얕은 패턴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면 문제는
때로는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야간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주요 원인으로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불안과 우울증, 만성질환에서 오는 통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존 주민에게는 이러한 수면 방해 요인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루 활동량을 감안하면 잠을 깊게 자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부족이 노화 관련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문제는 특히 심혈관계 및 대사질환,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그리고 치매 증후군으로 대표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중년층에게는 근골격계 질환인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의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수면 부족이 세포 손상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6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단 하룻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만으로도 DNA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젊은 사람도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해 수면 부족을 겪으면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은 텔로미어의 길이를 더 빨리 단축시켜서 결국 노인의학계에서 우려하는 건강 취약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면 정말 건강이 좋아질까요? 많은 사람에게 자연은 곧 건강한 삶과 직결됩니다. 이것은 이제 상식으로 통하지만 실제로 시골, 바닷가, 산과 같은 자연 환경이 건강, 특히 생물학적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 결과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를 종합해 봤을 때 숲속에서 잠깐만 머물러도 신체와 정신 건강에 뚜렷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숲속에 머무르면 혈압이 내려가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스트레스와 관련된 교감신경 활동은 줄어들고 이완과 관련된 부교감신경 활동은 늘어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피질에서 코르티솔이라는 대사조절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코르티솔의 타액 농도가 도시에 있을 때보다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불안도 줄어들고 우울증도 좋아집니다. 놀랍게도 자연 속에서 잠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주일에 30분만 자연과 접촉해도 우울증 위험이 7% 줄어들었으며 이 효과는 주간 접촉 시간이 75분에 이를 때까지 계속 증가했습니다. 자연과의 접촉은 단순히 부정적 감정을 줄이고 활력을 높이며 피로를 없애주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인지 능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주의력이 회복되며 정신적 피로와 혼란이 줄어들어 인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나아가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녹지가 부족한 곳에 사는 사람은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며 사회적 유대감 역시 약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블루존 주민들처럼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자연과 교감해야 신체와 정신 건강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한 질문으로 떠올랐습니다. 2년 동안 약 2만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2시간만 자연 속에서 머물러도 건강 상태가 나아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참가자 전원에게 최근 7일 동안 자연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했는데
그 결과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을 넘었을 때 건강한 느낌과 심리적 안녕을 되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이 주당 3시간에서 4시간에 이를 때 최대치에 도달했고 그 시간을 넘어서면 더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한 한 번에 몰아서 2시간을 보내거나 여러 날에 나누어서 시간을 보내도 효과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나이나 만성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주당 30분만 녹지에 머물러도 우울증이나 고혈압과 같은 특정 질환의 발생 위험이 줄어든다는 추가적인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바람 좀 쐬고 오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다와 같은 표현은 자연과의 접촉을 뜻하며 이런 경험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블루존의 주민들이 그러했듯이 자연 가까이 산다는 사실만으로 생물학적 시계가 늦춰졌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그러한 자연 환경이 생활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장수 효과를 높였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도 자연 그 자체가 주는 효과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녹지 가까이에 사는 도시인의 경우 기대 수명이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스트레스와 낙관주의. 블루존의 백세인들에게는 특별한 점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뛰어난 회복 탄력성이고 다른 하나는 매우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열정과 낙관적인 태도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삶이 늘 순탄했던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낙관적인 편인가요? 유리잔을 볼 때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반밖에 없다고 생각하나요?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뉴스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은 오늘날 산업사회가 초래한 문제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낙관적인 태도를 지님으로써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낙관주의가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준다는 것은 각종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심리 테스트를 통해 2가지 성향을 분류해 본 결과 비관적인 사람들보다 낙관적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더 건강했습니다. 이들은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감염병 같은 노화 관련 질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더 낮았습니다. 2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를 통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낮다는 게 밝혀졌고 이는 낙관적인 태도가 장수와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증명해 줍니다. 반대로 스트레스가 세포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그 결과는 꽤나 걱정스럽습니다. 미국 전역의 의대생 250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학업 스트레스를 추적 조사한 결과 스트레스가 텔로미어의 길이를 정상 속도보다 6배나 빠르게 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울증 역시 텔로미어가 줄어드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만성 우울증 환자는 실제 나이보다 텔로미어 나이가 4년에서 10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가, 명상, 조용한 휴식 등 과학적으로 입증된 스트레스 관리 방법들이 있고 이러한 활동은 생물학적 나이를 낮추고 텔로미어가 줄어드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또한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태도는 어느 정도 유전자의 영향을 받지만
경험과 인간관계를 통해 후천적으로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유리잔을 보며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낙관적인 시각을 연습해 보는 것이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밝힌 블루존의 비밀. 블루존 백세인의 장수 비결은 오랫동안 수수께끼였습니다. 물론 1세대 인구 통계학자들은 직관적으로 운동, 건강한 식단, 스트레스 없는 삶, 사회적 유대가 장수의 핵심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블루존 주민들이 이미 이러한 요소를 자연스럽게 실천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다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생물학적 시계의 바늘을 거꾸로 돌릴 가능성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화를 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노화를 되돌릴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한 예비 연구에서 드러난 결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50세에서 72세 건강한 남성 43명이 참여한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8주 동안 식단과 수면, 운동, 휴식이 적절하게 배합된 종합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식물성 영양제도 함께 복용했습니다. 반면 실험 대조군은 기존의 생활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후로 참가자들의 후성 규전적 나이를 호바스 시계로 측정하고 그 값을 대조군과 비교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약 2달 만에 후성 규전적 나이가 평균 3.23년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유사한 프로그램을 여성들에게도 적용한 결과 후성 규전적 나이가 평균 4.6년 정도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여성 참가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추가 연구가 필요한 측면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과학자들이 노화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수세기 동안 기울인 노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분야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제가 처음에 품었던 직관적인 생각, 즉 비활성화되는 유전체를 되돌릴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저는 연구팀과 함께 노화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하고 이를 생쥐에게 적용시키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재프로그래밍으로도 생물학적 시계바늘을 되돌릴 수 있으며 노화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증조 할머니 댁 거실에 있던 벽시계가 인생을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제게 시계바늘 지켜보는 일을 맡기고 시계 되감기를 도와주신 순간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평범했던 그 순간들이 지금의 저라는 사람을 만들고 이 길로 이끌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화 연구와 노인의학의 혁명이 시작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인간의 수명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